자, 11단원 실력정성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네요. 자, 근데 얘를 좌표를 이용해서 지금 증명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좌표 쪽부터 그리고 가야겠죠. 뭐 어디에 올려놓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을 건데 우리가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한 점을 원점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x축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해보면 아무렇게나 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길이가 요만큼이 c가 될 거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 c의 좌표는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a인, 한 변의 길이가 b인 경우인 거니까 얘는 그럼 b의 코사인 a에다가 b의 사인 a라고 일단은 세팅을 해 놓을게요. 뭐 필요할지 아닐지는 좀 써먹어 봐야 알겠지만,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사인 법칙이니까요. 자, 그러고 나면 어차피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값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사인 값을 생각해 볼 거니까, 자, 이렇게 수선의 발라만 그려 봅시다. 해주고 나면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a에다가 코사인 b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요, a에다가 사인 b가 되겠죠. 자, 걔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 사인 a랑 a 사인 b랑 같아야 되니까 양변을 ab로 나눠주면요, a분의 사인 a랑 b분의 사인 b가 똑같을 거고, 저걸 역수로 만드는 건 아무 문제 없죠. 자, 요렇게 성립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해주면요, 내가 이거를 수설말을 이쪽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쪽으로 내려줬다고 하면 이때는 a에 사인 c 하고요, 그 다음에 c에 사인 a가 또 똑같겠죠. 그럼 똑같은 논리인 거니까 여기서도 사인 a분의 a 하고요, 사인 c분의 c도 똑같은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사인 a분의 a하고 사인 b분의 b하고 사인 c분의 c가 다 똑같은 값을 가져야겠네요. 자, 2번도 같은 그림 갖고 올게요. 자, 요렇게 두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c의 좌표는 b의 코사인 a b의 사인 a가 되겠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게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단 a제곱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자 요만큼의 길이는요 b sin a죠. 요만큼의 길이는요 c에서 b의 코사인 a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피타고라 사용하면 a제곱은 c-b의 코사인 a의 제곱하고 b의 사인 a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 b제곱에 사인 제곱 a 더하기 b제곱에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될 거니까 그럼 얘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되겠죠. 요거는 뭐 좌표 이용해서 했다 뿐인 거지 코사인 법칙 증명했을 때랑 뭐 똑같은 케이스인 거니까 뭐 좌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근데 뭐 좌표를 이용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길이 관계 보는 거라서 그냥 요런 방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한번 보는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인데, 오, 되게 복잡해 보여. 일단은 세타가 지금 8개나 있는 상태니까. 자, 그때, 뭐, 사인을 관련돼서 증명하라는 게 지금 2번 문제인 거니까,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지금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5a분의 5b를 세타2랑 세타3로 나타내 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뭘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주세요. 한 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 그대로 갖고 올까요? 안 되겠네. 여기다 새로 그릴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B일 때 요 각이 세타2고 요 각이 세타1이라는 거잖아요. 세타3 그럼 요 길이가 AO고요 요 길이가 BO인 거잖아요. 그럼 삼각형 ABO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주면 한 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2 분의 BO인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되게 상황에 헷갈려 갖고 뭘 할지 놓치고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가 서로 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러고 났더니 OA도 나오고 OB도 나왔잖아요. 여기 뭐 OA로 돼 있으니까 OA로 맞출게요. 자, 이거라는 건 결국은 얘가 사인 세타 3분의 사인 세타 2라는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끝났네요. 자, 이걸 가지고 저거를 나타내 보라는 건데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얘랑
얘는 저 5a분의 5b에서 나온 것 같아. 자,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요쪽 삼각형 입장에서는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5b분의 5c라는 건 여기가 4죠. 요런 관계라는 걸 잡을 수 있을 거고, 요쪽 삼각형을 또 생각해 보면 얘가 7하고 6이니까 얘랑 또 얘인 거죠. OC분의 OD는 C가 뭐 이런 관계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보이죠. OD부터니까 이렇게 세타 1이고 자 요렇게 될 건데 자 그럼 1번을 하고 나면 2번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한 거 5a분의 5b 그 다음에 5b분의 5c 5c분의 5d OD분의 5a를 해주면 얘는 다 1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얘가 7이었고 얘가 6이었죠. 얘가 1인 거니까 그럼 이제 분모랑 분자랑 1357로 되면 그럼 이거부터 쓰죠 뭐. 그럼 분모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요런 형태로 우리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뭐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뭐 풀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네, 더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했으면 하는 건 사인 법칙 자체가 무슨 의미인 거냐. 얘는 한 각과 마주보는 변, 대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등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가면은 생각보다 삼각함수 활용 관련돼서 우리가 해결할 수,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쓰고 사실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뭘 쓰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을까, 이 방향성을 보이는 순간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식정리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사인 법칙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 꼭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주세요. 자, 12번은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AOB랑 COD랑 관계를 봤더니 COD를 3배 했을 때 AOD가 된다. CD 길이는 10이고 AC랑 BD가 수직일 때 원의 넓이가 얼마냐? 결국 뭐 사인 법칙 사용하라는 거죠. 뭐 원의 넓이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싶은 거고, 이거 알려면 결국 사인 법칙 사용해야겠죠. 뭐 사인 값 좀 이상한 거 준 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8분의 파이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려보고요. 여기서는 AC랑 BD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직각이 되는 상황을 잡고 여기가 A이고 그러니까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B 주고 여기 쪽에 D 줄게요. 그럼 여기 원의 중심 O가 있을 거고, 그래야지 요 각도랑 얘랑 3배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요런 사각형이 있어요. 요런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얘랑 했을 때 요 각이랑 얘랑 했을 때 요 각이랑 일단 3배래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사용할 만한 도구가 맞득치는 않아서, 그러면은 원주각 생각해 볼까요? 원주각. 내가 여기를 알파라 그러면 여기가 2알파인 거죠. 원주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2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자, 그랬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고, 그 다음에 2알파랑 6베타랑 같대요. 그럼 이제 알파는 3베타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4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베타 값이 8분의 파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왜 저런 이상한 값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납득할 만한 값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일단 나한테 요 값이 나왔으니 도대체 이런 이상한 걸 왜 줬는가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베타 값이 주어진 거니까 지금 여기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 삼각형인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요 길이가 10인 걸 알고 얘가 지금 10이 대변인 거거든.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10이라는 게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2R인 거라서 이 10은 2R의 사인 베타 해준 거랑 같을 거고, 요 베타 대신에 뭘 쓰면 돼요? 8분의 파이를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5는 R 곱하기 사인이 아까 얼마로 줬죠? 2분의 자, 요렇게 줬네요. 아니, 그러면 그럴 것도 없었다.
2를 약분할 이유도 없었네요.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약분해주고 약분해주면 R은 뭐 저런 값이 되겠죠. 아니 뭐 일부러 저걸 정리 안 하고 있던 게 어차피 내가 알고 싶은 건 R 제곱파인 거니까 저거 제곱해주면 2-루트 2분의 100 될 거고, 유리화 해주고 나면요 저게 50 되겠죠. 50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의 파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굳이 이중분을 풀어갖고 정리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원의 넓이였으니까 50에 2 플러스 루트 2의 파이 이렇게 마무리 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사인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고 싶었다 뭐 요 생각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 이것이 결국은 사인 법칙이다 이 생각 가지고 문제를 봐주면 이 문제에서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도록 계속 훈련해 줄 필요도 있어요. (13번) 일단 정사각형이라고 하네요. 정사각형 한번 그리고 시작하죠. 자, 정사각형 ABCD가 있을 때 요 내부에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PA 길이가 5고 PB 길이가 3이고 PC 길이가 7이다. 그러면은 뭐 아무 의미 없긴 한데 요점 잡을게요. 그러니까 요점 잡을까요?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일단 3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여기 길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정사각형이니까 어차피 길이는 다 똑같을 거고. 그러면 세변의 길이인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정보 자체가 얘를 가지고는 코사인 법칙이죠. 자, 그래서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주면 코사인 세타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a분의 a 제곱하고 9 더하고 그 다음에 25 빼주면 될 거고, 자 얘는요 결국 이건 사인 세타긴 해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a분의 a제곱 플러스 9제곱 마이너스 49가 되겠죠. 여기서요 어차피 이게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다 양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필요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a제곱이라는 게 일단은 40보다는 커야 돼요. 40보다는 커야 코사인 값도 사인 값도 다 양수 나올 거니까. 일단 요거인 상태에서 뭐 그쵸, 이제 뭐 없죠. 어차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주어져 있는 순간 무적의 도구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저거는 6개인 거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40의 제곱이 될 거고, 어차피 분모가 다 똑같이 6a라서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36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전개해야죠 뭐. 그럼 여기 4제곱 될 거고, 80에다가 32, 80에 32, 36을 빼면 여기 2죠. 80에다가 32, 그러면 여기가 148 되네. 1600에다가 256, 여기가 1600이지. 그러면 928. 숫자들이 좀 심각하게 더럽네요. 74가 돼야 된다. 74. 928은 16이고 58이면 60, 74 되네. 오케이. 그럼 a제곱에 16이랑 58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a제곱이 16이거나 a제곱이 58인데, 아까 우리 저거 양수 나와야 돼서 a제곱은 40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죠. 자, 저희가 원하는 게 뭐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8이네요. 그래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실 사용하겠다는 건 기하의 상황을 뭐 대수로 보겠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겠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보게 되는 그림들하고 좀 비슷한 형태들은 좀 많이 등장할 거예요. 뭐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뭐 그때마다 기하적 아이디어로만 접근하는 건 일단 얘 취지에는 안 맞아. 얘는 기하 못 보겠으니까 수식으로 보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기하로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얘가 원하는 방식도 충분하게 자기 거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기하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봐주는 것도 학생으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호가 좀 바뀌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4개 정도 봤고요. 한 4문제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